안녕하세요. 꿀떨어지는 채널 꿀떨채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더 솔저스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본 영상은 더 솔저스 팀의 소정의 지원을 받고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일단 더 솔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보고 어떤 로드맵이 조금 더 이색적이고 뭔가 그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민팅 일정보다는 로드맵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리빌 형태로 공개될 것 같은 NFT이고요. 로드맵이 약간 이색적입니다. 기존의 NFT 프로젝트랑은 조금 다르게 정말 실생활에서의 뭔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치를 주는 로드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게 되면 또 이 NFT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흥미가 실제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민팅 일정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 이제 1차, 2차, 3차 민팅이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대상으로 3,000개 물량을 400클레이에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퍼블릭 세일에 3,000개의 물량을 500클레이 판매를 하고 마지막 퍼블릭 세일에 3,000개의 물량을 550클레이에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 3차 세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오프라인 투자자들도 같이 참여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량은 뭔가 그런 식으로 매물이 팔려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서 만약에 민팅이 안 된 수량이 있으면 또 3차로 가면서 3차에서 이 기업, 이 지금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개인 유저가 아니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드맵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여기 더 솔저스 팀에서 앞으로 뭐 FPS 팩 게임도 만들고 이 NFT 자체의 가치를 키워나가려는 노력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를 봤을 때 가장 베네핏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무래도 이 4번 솔저스 체크카드 그리고 이 실버코인 채굴이라는 것에 저는 약간 더 마음이 갔습니다. 이제 5월 2일이면 민팅이 아까 18일로 예정돼 있었죠. 마지막이 18일이었으니까 한 2주 정도 뒤에부터 실버코인이 실제로 채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실버코인을 내부에서 저희 실생활에 접목시켜서 뭔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찾아봤더니 솔저스 체크카드라는 걸 발급을 해서 이 체크카드에서 이 실버코인을 어느 정도 20%를 사용을 뭔가를 결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10,000원을 결제를 하면 2,000원은 실버코인으로 결제를 하니까 사실은 실버코인만 넉넉하게 채굴이 되어 있다면 제가 쓰는 돈의 한 20%는 할인을 받으면서 사용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될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따가 제가 대표님이 영상에서 설명하신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보긴 할 텐데 물론 그런 구조고요. 두 번째 베네핏은 레저스테이션이라는 레저 예약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10년 회원권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저스테이션이라는 홈페이지가 이제 실제로 요즘에는 이제 레저 예약하는 플랫폼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뭐 야놀자 여기어때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콘도, 리조트 이런 거 예약할 때 회사를 다녀보셨던 분들은 기업들 간에 이런 협약이 맺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플랫폼에서 자기가 예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사업을 했던 팀인 것 같습니다. 이 레저스테이션이라는 데랑도 협업을 맺어서 약간 이 회원제로 운영되었던 그런 멤버십을 이 솔저스 NFT를 보유하고 있으면 10년치 멤버십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더니 가격 자체가 저렴하기는 저렴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 최저가나 공식 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하기는 한데 또 조금 더 찾아보니까 또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싸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추후에 여기 레저스테이션에서 실버 코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현금을 써서 다른 플랫폼에서 결제를 하는 것보다 내 실버 코인을 써서 결제를 하게 되면 저는 이득을 보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플랫폼을 협력사로 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저스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도 이 더 솔저스라는 신규 고객들이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솔저스 페이 체크카드를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네 고객으로 만듦으로써 이제 어느 정도는 그분들에게 이 할인이나 베네핏을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도 약간의 뭐 그런 중간 수수료나 이런 부분 플랫폼 사업에서 들어가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는 전략적인 협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조금 신기했어요. 포항이랑 울릉 크루즈 왕복 평생 무료 이용권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팅 참여한 홀더만 전원 지급하고 2차 거래로 인한 보유자는 제외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민팅 직후에 이 솔저스 체크카드, 뭐 보험카드 같은 게 발행이 되고 그게 있어야지만 이 크루즈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이라도 2차 거래가 어느 정도는 또 좀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요. 민팅 참여자가 NFT 보유 시에만 기명 예약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추후에 뭐 한일 포럼 및 아이템 무료 사용, 이건 이제 여기 3번 혜택에 있는 이제 이 코인을 다양한 내부에서 나올 FPS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표님 자체가 그 FPS 게임이랑 연동시켜서 이 코인의 소각처를 창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로드맵을 AMA에서 몇 번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삼으셨더라고요. 뭐 맨 땅부터 우리가 다 개발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개발진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그 오픈소스 FPS 기본 플랫폼이죠. 기본 그 뼈대를 사와서 이제 이 더 솔저스 프로젝트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연스럽게 실버 코인이 소각될 수 있는 소각처를 녹여내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 같고, 또 뭐 아나운서 그런 연합이랑도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어서 다양한 행사 같은 것도 개최가 될 거고, 사실은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솔저스 실버 코인이 채굴이 되고 이 실버 코인 자체가 실생활에 쓰이게 되는 순간부터가 이 NFT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저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로드맵 첫 번째는 일단 민팅이 첫 번째 과제고요. 그리고 3차 물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너스 오프라인으로 공동 판매가 진행이 되고, 또 두 번째가 이제 민팅이 완료가 됐을 때 자축하는 의미의 기브어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팅 종료 30일간 매일 추첨을 해서 약 2돈 내외 순금 인식표를 준다고 하고, 또 상장일에 맞춰서 이 지프 랭글러 루비콘 이거를 하나 추첨해 준다고 해요. 가격 찾아보니까 뭐 몇천만 원 하는 것 같은데 6천, 7천 하는 것 같은데 재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이니까 한 20%, 1,200만원, 1,300만원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네요. 3개 이상 홀더 대상 추첨이고 아마 이 골드코인 상장된 거래소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참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벤트인 것 같고, 또 추후에 이 더 솔저스라는 IP에 걸맞게 뭐 오프라인 병영 체험이나 서바이벌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활동을, 홀더들의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5월 2일에 계급 공개되면서 첫 번째 리빌이 진행이 되고요. 아마 이 계급에 따라서 이 실버코인 채굴량 역시도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2 일본 자유대 출시 시점에 맞춰서 계급으로 된 이미지를 한국군 이미지 3D로 두 번째 리빌이 되고, 이제 각 진영 육군, 해군, 공군 선택을 위해서 세 번째 리빌이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계급 조합, 무기의 기능 및 채굴 수량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떤 식으로의 채굴 효율을 발휘할지, 그리고 채굴 효율이 높을 때 얼마나 가치 상승이 있을지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그럼 코인은 캐는 건 캐는 건데 어떻게 쓸까? 이 대표적으로 체크카드 형태로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PS 내에서 솔저스 아이템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굴 후 레저 스테이션 예약하는데 직접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면, 사실은 뭐 다른 플랫폼, 뭐 야놀자나 여기어때 같은 데가 조금 더 싸긴 해도 이 레저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이 실버 코인을 쓰게 하겠죠. 왜냐면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재화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이 플랫폼 사업을 하는데 왜 멤버십을 만들고 할인을 계속 제공을 해줄까요? 저희를 많이 쓰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솔저스 NFT 자체가 이 실버 코인을 통해서 어쨌든 실버 코인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뭐 다른 골드코인이랑 스왑을 하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자산이 되는 순간 그건 돈인데, 그 돈을 이 레저 스테이션에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하게 해줌으로써 이 레저 스테이션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겠죠. 그럼 그걸 자연스럽게 다시금 이런 식으로 쉐어링하는 구조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저스 체크카드 연동 이게 6월 중으로 예상돼 있는데 채굴량의 최대 20%까지 포인트 환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20%를 무조건 현금화해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전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1일 출금 30만 원 제한, 그러니까 편의점으로 출금도 가능하고 앱을 통한 선물하기, 그리고 교통카드 기능도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보니까 이게 아예 없는 카드가 아니라 이 나만의 카드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솔저스랑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바페이인가 하는 그 페이 앱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뒤에는 국민카드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기대가 돼서 한 장 가지고 있어서 약간 어쨌든 꽁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 NFT 가격이 올라가면 NFT도 판매하고, 아마 그러기 위해선 이 솔저스 체크카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채굴되는 양은 한정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실버 코인이 채굴이 되고 그 소각이 되면서 소각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생태계가 코인 가격은 높아지고 채굴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디플레이션을 유지하는 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골드코인은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건데,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 이 솔저스 실버코인이랑 교환을 해서 실제로 골드코인은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기해요. 엘뱅크나 XT.com의 상장일이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는 거겠죠. 상장일 공개가 되고, 게이트.io 좀 큰 거래소입니다. 최근에 위자디아 게임 설명할 때도 설명드렸는데 상당히 큰 거래소에 60일 이후 즉시 상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자신감이 있는 내용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나라사랑 대외 활동 이런 것도 한다고 하시고, 뭐 아마 이런 크루즈 왕복 평생 무료 이용을 내세운 걸로 봐서 아마 이쪽에 관련자가 있는 것 같아요. 울산시청, 울릉구청이랑도 어느 정도 이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이용해서 뭔가 혜택을 주면서 많은 부분을 이제 홀더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혜택만 잘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NFT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요. 400클레이면 현금을 한 50만원 정도 요즘 시세로 되는 건데, 과연 그 50만원의 가치가 있을지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실제 신용카드에서 50만원 주고 연회비 만드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럼 50만원이면 한 50만원에 상응하는,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지만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가치를 주고 약간 그런 신용카드처럼 사용되게끔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솔저 카드를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서 사용을 하는 동시에 이제 사실은 제네시스죠. 그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이 솔저 카드를 사용하면 할수록 더 많은 리워드가 그분들에게도 제공이 되지만, 솔저 카드를 쓰는 사람들에게도 제공을 되지만 이 솔저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 NFT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실버코인을 지속적으로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P2E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역 게임이 8월에 간단하게 오픈이 되는 것 같고,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FPS 게임이 오픈되는 것처럼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더 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좋다기보단 실제로 뭔가 돈이 될 수 있는 로드맵인 것 같아서 괜찮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뭐 많이 사기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팀에 대한 부분도 보시면 이미 독싱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원이랑 안동현 대표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프로젝트고, 이 안동현 대표님께서는 실제로 영상까지 찍으시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런 걸 궁금해 하셔야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태계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약간 이 NFT에서 발생되는 자본을 통해서 뭔가 이런 카드 산업, 이런 신사업에 조금 뛰어들어서 페이 사업에 같이 핀테크라고 하죠. 핀테크 쪽이랑 연동을 시켜서 뭔가 더 많은, 사실은 이 금융권에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덱스가 각광을 받는 건데, 중간 수수료, 뭐 은행에서 심지어 현금 인출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500원이 사실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카드 결제할 때 한 번에 뭐 0. 몇몇 프로지만 그게 수수료로 카드사에 분배가 됩니다. 근데 그 카드사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카드가 사용이 되겠습니까? 그 0.00 몇 프로의 수수료 때문에 뭐 카드 피지사들도 치열하게 싸우고 하는 거라서 그 중간 수수료를 이제 가지고 내가 뺏어와서 회사가 먹는 게 아니라 이 NFT 사업에 이 홀더들, 제네시스 홀더들에게 나눠주겠다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뭐 모박스 CEO, 뭐 클레이튼 NFT의 어드바이저를 많이 하신 박상영
CMO가 계신 것 같고 또 뭐 여러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이고 이 이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보진 못했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팀 자체도 무리하게 이제 본인 뭐 개발자 한두 명 이런 게 아니라 인터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플랫폼이랑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이력을 통해서 이 더 솔저스의 약간 지원 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 뭐 크리에이티브 팀도 3D 아티스트 분이 계셔서 아마 3D 이미지로 병사 이미지가 리빌이 된다고 할 때 이분이 많은 기여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NFT랑 코인이랑 연동이 되고 또 그 연동된 부분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률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고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어드바이저를 보시면 마지막에 유성화라는 법률 자문이 이 팀 자문으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분께서 어느 정도는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하시고 아마 지인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이 법 쪽에도 이 지인 파워가 조금 있으니까 그쪽에서 많은 부분 이런 자문이나 이런 걸 얻어서 법적 분쟁 없이 잘 서비스가 운영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NFT는 뭐 분쟁 지역을 수호하는 군인 NFT 이건 컨셉이죠. 이 NFT 컨셉이고 레어도는 존재하고요. 이 레어도에 따라서 채굴량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진짜 가치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민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민팅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량 제한은 트잭당 3개죠. 3개면 1200 클레이니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PC로만 되고 채굴되는 코인은 2개가 아니죠. 솔저스 실버 코인만 채굴이 되고 솔저스 골드 코인은 이제 이거의 가버넌스 토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거고 그 골드 코인으로는 이 실버 코인이랑 내부에서 스왑을 진행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바깥 돈 안에서 쓰이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뭐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이 솔저스 실버 토큰의 뭐 가격, 이 수합률을 내부에서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가격 방어를 하려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버코인의 20% 비율 내에서 마일리지 전환을 하면 체크카드 현금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것만 잘 돼도 사실은 20% 할인 받으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아주 메리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사 오프라인 공동 판매가 무엇인가요? 하니까 이게 이제 1, 2차 민팅을 해서 뭐 남은 물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3차 물량을 오프라인 판매 같이 해서 3,000개 수량 중에서 일부는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도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사실 알고 있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미 법인화 되어 있는 그룹들이 파트너로 많이 참여를 했고 실제로 이 디바페이랑 레저스테이션은 실제 이 서비스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2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NFT 파트너도 뭐 몽즈를 비롯해서 엘뱅크가 제가 아는 그 엘뱅크가 맞겠죠. 클레이 다이노, 톡쉐이프, 팀메가, K3K도 참여를 했죠. 이 팀메가가 제가 뭐 K3K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 NFT 업계에서는 나름 그래도 힘이 있는 길드 어소시에이션이라서 파트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것도 의외긴 했어요. 저 팀메가가 이쪽이랑 협약을 맺었다는 게 어쨌든 전략적으로 뭔가 협약을 맺을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맺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그 진행을 해주셨던 그 영상에서 나와 있는 거를 또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구독자 이벤트 소개해드린 다음에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인 플랫폼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버 코인이 있고 골드 코인이 있고 페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실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로 직접적으로 채굴을 해야지만 얻어질 수 있는 코인이에요. 혹은 골드 코인을 가지고 와서 이 실버 코인을 사야지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사용 이 골드 코인을 사는 사람들은 이 솔저스 페이 카드 사용 희망자. 왜냐면 솔저스 페이 카드를 이 포인트를 쓰려면 이 실버 코인에서 20%를 전환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 실버 코인을 채굴이 아니니까 전체가 다 여기 있네요. 매수 코인은 무제한이니까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이 실버 코인을 사야 됩니다. 이 카드를 쓰고 싶으면. 그리고 V2, V3 민팅도 골드 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것도 참여 희망자는 사야 되고 또 레저 스테이션 할인 예약 희망자도 어쨌든 이 실버 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이걸 구매하기는 쉽게 만들어 주시겠죠. 뭐 일반 중앙거래소만 상장이 돼 있으면 뭐 여러 트래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국내 거래소나 아니면 국내 중간 플랫폼 같은 뭐 페이코인이나 이런 데에서 싸는 것처럼 이런 골드코인도 그쪽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순간 뭐 투자 그룹들도 들어오겠죠. 이 골드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괜찮은데, 사업 모델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들어오면 코인 가치 상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재에 따른 업다운이 아닌 플랫폼 자체의 생리로 인한 꾸준한 수요 창출, 매수세 유지는 결국 이 카드에서 내가 사용하는 코인이 잘 쓰이는 거가 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골드코인을 사서 실버코인을 사서 매수코인이니까 무제한으로 해서 이 포인트를 썼어요. 그럼 이거에 따른 혜택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골드코인을 사서 실버코인을 사서 변환을 시키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문화상품권을 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액 아끼는 걸 되게 좋아해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사서 어떤 데 충전을 해서 스마일페이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7%, 8%의 할인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도 이미 두 가지 회사가 꼈죠. 스마일페이라는 옥션 그 이베이 코리아가 꼈고, 그리고 컬처랜드라는 회사가 껴있죠. 그 두 회사가 분명히 중간 수수료를 챙겨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7%, 8%를 할인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건 어쨌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공을 하면서 이 카드의 사용률을 늘리겠다. 근데 또 이게 너무 혜택이 커져버리고 과대 광고가 돼서 오랫동안 유지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어렵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머지 포인트 사건이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NFT 쪽에 있기 전에는 그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정보들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유만 해도 이 실버코인 가격이 오를 거야, 이 골드코인이랑 전환율이 낮아질 거니까 내가 가지고만 있을래 해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혹은 매도할 수 있습니다. 골드코인으로 스왑을 해서 거래소에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그 토큰이 될 수도 있겠고, 또한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현실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솔저스페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용에 따른 리워드도 있고, 또 내가 있는 코인으로 사니까 20% 정도는 무조건 할인받고 살 수 있는 거죠. 레저 스테이션 예약 같은 것도 여기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내부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임이나 V2, V3 민팅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신용카드 등에 비해 압도적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핵심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저는 그 신용카드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한때. 그래서 신용카드에서 그 피킹률이라고 하는데, 그 피킹률이 일반적으로 한 10% 정도만 되면 진짜 엄청 좋은 카드라고 그 사람들 축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0%보다 높은 피킹률이 만들어지는 순간 엄청나게 많은 그 스사사를 전 주로 이용했는데, 스사사나 뽀뽀 같은 사람들에서도 이 솔저스페이 카드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믿어요. 이 생태계가 잘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솔저카드, 페이카드의 확장성도 있는데, 일단 뭐 가지고 있으면 그 민팅 한 사람들이 카드를 얻어서 실제 사용자가 되는 거고, 왜냐면 채굴하는 코인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가족 카드를 발급해서 내 가족들도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자 수를 처음에 늘리고, 그리고 민팅 참여자를 통해서 주변을 바이럴 마케팅을 하는 거죠. 이거 좋아, 이거 쓰면은 한 15% 할인돼. 이렇게 쓰는 이유가 제가 실제적으로 15% 할인 받는 걸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너가 이걸 사면 우리 같이 15% 할인 받는데 가치가 더 올라가서 우리는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하겠죠. 뭐 그런 걸 얘기하신 것 같고, 어쨌든 선불카드 개념이기 때문에 또 이 잠재 고객들도 있다. 왜냐면 신용카드를 못 쓰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든 선불카드 개념을 쓰려고 할 텐데 그때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 MZ세대 그리고 또 전 청소년들도 뭔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하지 않을까. 그럼 오히려 더 쉽게 뭔가 쓸 수 있는 계기? 뭐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글로벌 거래소를 통해서 해외 시장 진출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요 로드맵대로만 일단은 진행이 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공개돼야 되는 건 이제 실버코인이 어느 정도 채굴이 될 거고, 그 실버코인으로 그 포인트로 전환을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기대가 되는, 만약에 잘 운영이 돼서 수익이 난다면 일단은 기대되는 구조의 그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님도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영상에서.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구독자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꽤나 상금이 커요.
이런 식으로 더 솔저스 팀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한 분께는 프리민팅 이 NFT 화리가 400클레이 거의 50만원 상당의 NFT를 증정을 해드리고, 또 10분에게는 이 화이트리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 400클레이에 민팅할 수 있는 권한을 드려요. 2차 퍼블릭 세일이 500클레이였고 3차 퍼블릭 세일이 550클레이였으니까 최악의 경우에 150클레이 이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입장해 주시고 트위터 팔로우 해주신 다음에 유튜브 구독해 주시고 디스코드 들어가셔서 여기 게시판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게시판 들어가셔서 꿀떨지 게시판에서 이 화리 이벤트, NFT 이벤트가 더 중요하겠죠. 여기서 폭죽 눌러주시고 화리 이벤트 폭죽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문서는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더 솔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물론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좋아 보이는 혜택이 있더라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서 투자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세하고 꿀같은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